이제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 이걸 이제 써봤습니다. 우리는 현대에서 이 한자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읽어요? 백정환으로 읽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어느 부분을 읽은 겁니까? 요 부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는 뜻 부분이고 여기는 음 부분이잖아요. 소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갖다가 읽으면 뭐 지금 이제 이 현대문화 사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빌려서 했다. 그럼 이제 음차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써도요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 좀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쓰고 흰 정클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흰 정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어느 부분을 읽었어요? 뜻 부분을 읽었죠. 그래서 순독 또는 이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로 석독이라고 합니다. 뜻을 읽으면 훈독, 석독. 그래서 훈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이상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건데요. 한자 차용 표기법의 원리는 음독과 석독 두 가지입니다. 이 석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훈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줄 한번 해볼게요. 한자의 뜻을 버리고 소리만 이용하는 것이 음독이고 반대로 한자의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하는 것이 석독입니다. 왼쪽에 그림이 있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옛 고자를 보고 고라고 읽어요. 근데 밑에 사람은 나무 목자를 보고 뭐라고 읽었죠? 잘 안 보이나요? 물이라고 읽었어요. 웃기죠? 잘못됐습니다. 나무목이 써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물 숫자가 써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졸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물수가 써 있어요. 그래서 물 숫자를 보고 수라고 읽지 않고 물이라고 읽었다? 그럼 뭐다? 순차다. 아시겠죠? 간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뜻 부분으로 해석했다 이러면 안 돼요. 뜻 부분을 읽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뜻 부분을 읽은 거죠, 지금. 흰정클 이런 식으로. 그게 훈차예요. 뜻을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쪽.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우리 말은 있었으면 안 돼요. 우리 말은 있지만 우리 말을 표기할 만한 적당한 표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왔어. 한자를 빌려와서 고유명사, 그러니까 지명이나 인명 같은 것들을 표기하는 방식을 썼었어.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2번이 되어 있죠, 이제. 고유명사 표기입니다. 한자 차용 표기법은 한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우리말 고유명사의 표기에서 시작되었다. 고유명사 표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우리말로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등을 적기 위해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서 표기한 방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삼국사기 누가 썼습니까? 김부식. 삼국유사는요? 훌륭합니다. 자, 밑에는 삼국사기의 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한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 칠, 부, 혹, 운, 황, 종 이렇게 쓰여있는 게 원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은데 일단 왼쪽 세 글자 그리고 맨 오른쪽 두 글자를 빼고요. 가운데 두 글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번째 글자가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혹은 유혹하다, 미혹하다 했을 때 그 혹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운은요, 이르다,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의미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운을 띄워봐 할 때 그 운이에요. 그러면 혹, 운, 이게 현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 어떤 뜻입니까? 혹, 운, 진실, 혹은 거짓 할 때 그 혹운을 이렇게 쓴 거예요.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영어로 되면 or죠, or. 자, 그러면 왼쪽의 세 글자와 오른쪽 두 글자는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다른 표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또는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이 이제 한자를 잘 못 쓰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죠. 뭐 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를 알아두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새롭게 많이 오니까 열심히 또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잘 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 자, 요거 거자거든요. 자, 무슨 거자게요? 그냥 뭐 틀려도 돼요. 그냥 뭐 그냥 자기 생각해. 왜 이렇게 조용해? 자, 알겠어요? 이거 살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거하다 할 때 그 거예요. 뭐 주거지 할 때 거. 자, 거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런 뭐 희한한 이런 단어도 있네. 요거는 이제 7자입니다. 7. 요걸 아마 처음 봤을걸요? 아마 이걸 써도 이게 뭐야 그럴걸? 옷 7자입니다. 옷이 뭐예요? 옷? 그래. 나무. 맞아요. 여기까지. 나머지 내가 알아서? 네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옛날 그 상이죠, 상. 약간 요거보다 더 진한 그런 상이 있잖아요. 옛날 상. 거기 이제 뭘 바르면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나요. 오칠을 하는 건데 이 옷나무 할 때 그 옷이에요. 그래서 옷이라는 의미를 갖는 7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봤죠? 요거는 뭐죠? 부자인데 무슨 부자? 아비는 아니고 지아비부예요. 그래서 지아비가 뭐예요? 남편. 네, 남편을 의미합니다. 사내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거칠부라는 이름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군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글자가 또 있죠? 한자는 어려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황자입니다. 혹시 뭐 천자문 앞에 좀 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눌황,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 거칠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종자가 있어요. 종. 요 종자 언제 많습니까? 임종. 뭐라고요? 임종. 죽었을 때?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종묘할 때 마칠 종자를 쓰는 거고요. 이 종은 예를 들면서 우리 왕 이름에 뭐 세종 할 때 그런 종이기도 하고요. 종묘, 종로 할 때 제사를 나타내는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종이라고도 하고요. 으뜸종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종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면 발음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쓰나 한글로 쓰나 백종환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었겠어요? 여기를 읽었겠죠. 그래서 거칠부예요. 얘는 뭐예요? 거칠, 이쪽을 읽었겠죠. 그래서 이쪽에 거칠, 이쪽에 거칠 똑같죠. 그럼 얘는 뭘 했다고요? 아이고. 음차를 했죠. 얘는요, 훈차.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섭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뭐 나중에 여러분 다시 복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오늘 그냥 확실하게 아는 거세요. 왼쪽에 거칠, 오른쪽에 거칠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음차, 훈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오른쪽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요. 선생님도 공부를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지압비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높은 사람을 나타낼 때 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선생님처럼 마치 접사처럼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칠이라는 사람을 이제 높이는, 예를 들면 뭐 거칠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으뜸이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같으려면 요 두 글자와 요거 하나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거칠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아마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요거 소자예요. 희다 소자. 그러니까 하얗다는 뜻이야. 저 하얗다라는 의미의 소자는 언제 쓸까요? 쓰기는 써요. 네? 소금? 무슨 말이죠? 소금. 아, 소금이요? 아니에요. 소금은 아니고 소복할 때 쓰는 말. 귀신이 하얀색 옷을 입잖아요. 소복이에요. 요거는 어찌라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똑같이 소나라고 읽는다면 여기다 소군이 또 원래 들어가요. 또는 뭐라고 하느냐, 요렇게. 자, 이거 뭐죠? 쇠금이죠? 얘는요? 내천이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얘는 이쪽으로 읽는 게 맞겠고 얘는 이쪽을 읽는 게 맞겠죠. 물론 발음은 좀 다릅니다. 소나와 쇠는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세월이 변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발음은 달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때 소금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나천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참기파란가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참기파란가가 시험 범위 아니었나요? 네, 그럼 참기파란가를 잘 보시면은 그 막 조약돌 있고 막 그 조약돌에 뭐 이제 원만한 뭐 성품 뭐 이런 거 비유도 하고 맑은 그 냇물이 있잖아요. 그 냇물을 나린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나린물. 그 다음에 동동이도 똑같이 나와요. 나린물이라고 똑같이 나오는데 나린물이니까 그 나린물이 그 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천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쪽은 끔차, 이쪽은 쿵차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은데? 할만한데? 자,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고 아니고 예꼬자가 아니고 예꼬자보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지금. 어? 네? 내가 귀가 안 좋은가? 토요? 흑토 밑에 입이 있어요. 그러면 토구? 이게 원래는 그 길하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길하다 있잖아요. 좋을 길로 할게요. 네, 왜 길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요 동은 똑같으니까 해석 안 할 거예요. 갖다 동자입니다. 요건 뭐예요? 아니야, 이거 얼음빙이 아니야. 내가 한자를 잘 못 써서 그럴 수 있는데 길다라는 영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 할 때 그 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갖다 동인데 이 갖다 동자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금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옛날부터 길동이라고 불렀던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길동이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읽은 거예요? 음차를 했다는 얘기고요. 얘는 똑같은 지역을
이렇게 바꿔서 썼다 하더라도 어떻게 읽습니까? 요쪽으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길동, 얘도 길동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음차, 얘는 훈차. 만약에 이거를 훈차를 읽으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읽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딱히 읽을 수는 없고 그냥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 길갓 뭐 이러면 얘는 그러니까 요건 좀 왼쪽은 음차, 오른쪽은 훈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시면 이제 고대 국어에서 지명, 뭐 인명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0쪽 한번 볼까요? 210쪽을 보시면 학습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안 더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네, 나는 괜찮은데. 자, 거기 지금 210쪽을 보시면은 그 1번을 보세요. 예, 삼국사에 나오는 고유명사 표기를 보일 것인데요. 예, 영동군, 본 길동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표기가 같은 지역이라면 같은 발음이 났어야 됐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괄호 2번을 한번 보시면 한자 0을 한자 사전에서 찾아 빈칸에 써 넣어보자 라고 했을 때 소리는 영자가 나는 거고요. 뜻은 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길 이렇게 읽는 거예요. 훈차를 해서요. 자, 그래서 괄호 3번의 한자 0의 소리가 아니라 뜻을 이용하여 영동군을 읽고 이를 적어보자 했을 때 그 0을 길로 읽으면 뜻 부분을 읽은 것이다. 길동군으로 읽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유명사 표기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유명사 같은 거 쓰는 것은 이제 알겠어. 알겠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문장에 가깝게 쓸 수는 없을까? 또는 문장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한자를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유명사라는 것은 너무나 범위가 좁으니까 한문을 우리가 읽기 편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보죠. 다시 209쪽을 이제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구결, 이두, 향찰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결과 이두는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한자 차용 표기법은 고유명사 표기에서 시작되어 점차 구결, 이두, 향찰 등으로 발달했습니다. 구결은 자, 구결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줄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밑줄을 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10쪽을 하시면 그 밑에 2번 다음 동몽선습의 표기를 바탕으로 구결 표기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몽선습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왼쪽 학습 도움에 나와 있어요. 조선 중종 때 박세무가 쓴 어린이 학습서로 오른의 중요한 뜻을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밑줄 하세요. 천자문을 익힌 어린이들이 소학을 배우기 전에 공부하는 교과서로 널리 사용했대요. 그럼 어린이들의 학습서니까 아무래도 어때? 좀 쉬워야 되지 않겠니? 애들이 우리말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자를 읽겠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자를 잘 읽게 우리말스럽게 스타일을 바꿔주면 나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우리는 무슨 글자라고 그러죠? 한글은 뭐라고 하죠? 뜻글자의 반대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아니, 음글자가 아니라 소리 글자라고 합니다. 소리 글자. 그래서 뜻 글자, 소리 글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잖아요. 원칙이. 그러면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조합돼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죠. 근데 얘네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조사랑 어미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왼쪽을 잘 보세요. 맨 첫 번째 한문이 쫙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도 그 한자가 써 있길래 좀 더 길어졌어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는지를 그 당시 중세 때 표기로 쓴 게 한 줄이 있고요. 현대어로 완전히 바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문부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뭐 쓸 필요 없어요. 자, 천, 지가, 만물, 지중, 유인, 최귀, 소귀, 호인자, 인기유오륜야.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 그래요? 알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제대로 읽었다고 어떻게 알아? 밑에 독보. 네? 네? 뭐야?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밑에 독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읽어봤어요. 나 근데 그거 진짜 읽은 거야, 내가. 그 밑에 보고 읽은 거 아니에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문을 읽었는데, 이 뜻을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두 번째 이제 구결문을 보시면, 천지, 지간, 만물, 지중, 애라고 써 있어요. 애라는 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 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밑에 표에 하나가 있어요. 보이시죠? 애자가요. 자, 애자는 언덕을 의미하는 애자입니다. 언덕, 애자, 아이자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 국어로 따지면 품사가 뭐겠냐? 한번 읽어보세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부사격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중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원래는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언덕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이렇게 읽을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조금 더 와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인이라고 돼 있어요. 유인이. 이 이는 원래 한자가 저, 이자입니다. that's that, 저. 그 저 이자예요. 그럼 이 이가 오직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럼 뭘로 사용된 겁니까? 주격조사로 사용된 거죠. 그 다음은 조금 웃겨요. 자, 그래서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한이는 조금 웃겨. 봐봐.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아니, 너무 했구나. 이거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한자는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들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요 글자는 뭐게요? 하다라고 할게요. 하다 위자입니다. 하다 위. 우리가 행위 할 때 그 위자예요. 요 니는요 비구니를 의미하는 니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니가 여승, 여자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어요? 최귀 하 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얘는 좀 웃기죠? 얘는 뭡니까? 섞었어요. 훈차, 음차를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귀하니
소귀 호인차난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너무 쓰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표에 네 번째 있는 게 그 은자예요. 숨을 은입니다. 그러니까 숨었다, 하이드했다, 숨을 은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은자는 현대 국어로 따지면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은이니까 보조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보조사. 그 다음에 이기 유 오륜 야 라. 라 요게 버리다 라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버려놨다 할 때 그 버리다 라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는 현대 국어에서 종결어미 다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게 구결이에요. 자, 그래서 구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한문의 순서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고요. 그대로 쓰는 상황에서 조사나 어미를 적절하게 넣어요. 그 조사나 어미를 토를 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문의 어순을 바꾸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조사나 어미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를 빼면 원래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뺐을 때 어순을 바꾸지 않고 토를 붙였다가 토를 뺐어? 그럼 원래 한번 해석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어순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원래 한문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토를 붙였다 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구결의 특징입니다. 애들 너무 열심히 쓰는데? 참. 앞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쓰면 기억이든 좋고 뭐 좋겠죠 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이제 209쪽으로. 니네 어제도 비 많이 왔냐? 네. 비가 올해는 진짜 비가 많이 오지 않냐? 희한해. 그래요. 이쯤에서 붕붕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려고 옷도 샀어요. 탑10에 가가지고 39,900원에 2벌이더라고. 그 다른 날 안 입고 일요일에 입고 온 거예요. 알겠어, 서우야? 네. 서우 보라고 입고 온 거야. 원래 폴라티만 입으시잖아요. 응? 폴라티만 입는다고? 폴라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잖아. 야, 여름에 폴라티 입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 오해예요. 약간 좀 선생님의 유별난 걸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학원에 올 때 항상 옷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다음 주에 또 입고 오면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옷이 7벌일 수 있잖아. 7벌이어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갈아입어. 근데 하필 로테이션이 돼서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 왜 똑같은 옷만 입지?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진짜 그랬다? 왜 선생님은 저번 주랑 똑같은 옷을 입으세요? 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맨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우연히 일요일에 카라티만 입었더라고. 그걸 또 기억을 해. 다른 카라티. 예,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 다른 카라티예요. 똑같은 카라티가 아니라 다 다른 카라티를 입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날은 우연히 그냥 티셔츠도 입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 일요일만 그래서 그 말이 나와서 바로 그냥 그 반팔 티를 그냥 입고 왔어요.
알겠어. 그럼 내가 얼른 풀어줘야지. 날씨가 습해서 그런가? 두 명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둘이 되게 막 여유롭게 했는데, 그렇네.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새로운 학생들이 있는데, 막 노는 얘기 뭐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한동안은 좀 빡빡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본 건 아니고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그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뭐 친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그랬다던데. 저 선생님은 1드립을 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인성이 아닌가요? 아이고,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애가 있어요. 네.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잖아. 네, 아닙니다. 선생님은 원래 이렇게 드립을 치지 않습니다. 애들이 다 선생님 너무 재밌으시다고. 뭐 감사한 말씀인데요. 드립은 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뭐? 소개팅 드립. 야, 그게 무슨 드립 한다고? 그게 어떻게 드립이야? 드립 아니에요? 아이, 드립 아니죠. 근데 좀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 부사 만드는 롯게이. 에이, 그러면 도로케 이렇게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로케이라고 가라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난 이건 드립이 아니죠. 그냥 수업의 일환이죠. 옛날에 시 했을 때 네. 노루가 나오는데. 잠깐만. 그건 아니죠. 노루가 에헷. 네. 뭐? 노루가 다리였나? 아니네, 그런 거 안 했어요. 노루 안 했어요. 안 했다. 1일 3대일 봤어요. 이따가. 그 원장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결까지 밑줄 쳤고요. 그 다음에 2두가 나왔습니다. 2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줄하세요. 네,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게 2두입니다. 그러니까 9결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 요거는 2두와 9결이 같습니다. 근데 9결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2두는 우리말에 맞게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 말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오는 기본이죠. 아니면 주어, 서술어, 부사어가 온다든가.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맞게 하려면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읽으면 돼, 계속. 뭐에서 뭐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또. 9결의 경우 한문에 조사나 어미와 같이 형식, 형태소만 더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9결 글자를 빼면 그대로 한문이 되지만, 밑줄. 2두의 경우 어순까지 우리말에 맞도록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표기를 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게 좀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9결도 봤으니까 2두도 한번 예를 보셔야 되겠어요. 211쪽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다음은 초기 2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임신, 서기, 석의 일부입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신년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 돌이 임신, 서기, 석입니다. 그 오른쪽에 돌이에요, 그게. 비석같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거기 두 부분을 뭐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2두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기석에 쓰여 있는 방식이라 그래서 서기체라고도 해요.
서기책.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이제 보실 건데요. 우리말 어순과 정확히 맞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이제 뭐 임신연 6월 16일 이인병서기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11글자를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글자가 따로 어절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가 천, 전, 서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천이니까 여기 자꾸 안 나와. 하늘이죠. 천. 그 다음에 전이 앞에 서, 맹세한다. 우리말 어순 하늘이라고 할게요. 그냥 관여어 앞에 부사어 서술어 이게 우리나라 문장 구성이 맞잖아요. 근데 원래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한다가 먼저 나와요. 서술어가. 그 다음에 하늘 앞에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쓰냐면 서, 천, 전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써있죠? 천, 전, 서라고 써있죠?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 문을 그 어순에 맞게 한문을 쓴 이두라는 겁니다. 이두예요. 그 다음 금자라고 써있어요. 금자. 요거는 쉬우니까 했을게요. 여기다가 금자. 금이 무슨 금자? 아, 그렇죠? 지금 금자입니다. 네. 뭐, 오늘 금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이 금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요거는 스스로 자예요, 원래. 원래 스스로 자자이지만, 어떻게도 쓴다? 뭐뭐로 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from의 느낌이랄까, 뭐, since?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조사의 느낌을 이제 준다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조사의 느낌을 주는 역할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지금으로부터 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만 중국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얘가 앞으로 와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금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쭉 넘어가다가 이제 또 한 군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한문 부분의 마지막 어절을 보시면은 천, 대, 득, 죄, 서 이렇게 써 있어요. 대득죄. 대득죄. 그 부분이 큰 죄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 득, 죄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은 목적어가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특정한 죄를 먼저 써야지. 대죄득 이렇게 써야죠. 미안합니다. 대죄득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한문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얻다라는 게 먼저 와야 되니까 큰 죄라는 게 뒤로 와야 되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득대죄가 맞는데 우리가 이두로 쓰면 대죄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한문 어순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이두는 이런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단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당장 외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외우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웬만해서는 잘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 8주는 남았으니까 뭐 지금 당장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나중에도 잊어버리시겠죠. 그래도 한번 마음속에 좀 박아놔야 돼요. 아, 이겼구나 정도는 아셔야.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게 많잖아. 뭐 고대, 중세, 근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로마자. 물론 그거는 뭐 금방 끝나지만 거기 뭐 단어 또 그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수업을 하면 나중에는 이 수업을 또 들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진짜 할 시간이 없어. 언제 복습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빨리빨리 보고 문제 풀고 그래야죠. 자, 그러면 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